안녕하세요. 수필 읽어주는 자매직 적임자 마술사입니다. 여성시대에 나와 있는 2019년도 10월에 있는 내용 중에 곰파서와 할머니 애청자님이 적어주신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4일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 306 보충대를 통해 입대한 저는 8월 20일에 경기도 가평의 한 부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신병인이 초긴장해서 바짝 굶기던 채 군생활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금요일 전무시간에 한창 군기 모드로 선임들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당직 사관님께서 공지를 하나 하시더군요. 자자 주목. 금요일이고 하니 TV 마음껏 보게 해주고 싶은데 힘들게 됐다. 너희도 뉴스 봐서 잘 알겠지만 최근 태풍 곰파수로 수도권 일대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이곳 가평도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부대 주변이 거의 초토화된 상태다. 국민들이 소중한 세금으로 먹고 자고 있는 우리가 이럴 때 나서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일 대민 지원 나가기로 결정됐다.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상. 공지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죠. 제가 오기 전에 쌍용 훈련이라고 큰 훈련이 하나 있었대요. 전 그거 피했다고 다들 눈이 좋다고 했죠. 아무튼 그거 마치고 주말이 좀 지나 했는데 주말 대민 지원이라니. 다음날 우리 부대는 부대 인근 농가들로 지원을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태풍 피해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논밭은 엉망이 됐고 도로는 유실되고 비닐하우스는 처참하게 찢겨 방치된 상태고 심지어 부서진 집과 축사도 보였습니다. 순간 모두 입을 다무지 못한 채 좀 전까지 터져나왔던 불평불만은 쏙 들어갔습니다. 저와 분대장님, 몇 명 선임들은 그 중에 한 할머니 댁을 맡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몇몇은 배 세우기 작업, 몇몇은 축사 치우기 등으로 조를 나눴습니다.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새참을 가져오셨더군요. 군인 양반들이 고생이 많아. 자, 그만들 일하고 이리 와. 내가 새참 좀 갖고 왔으니까 이것들 좀 잡숫고 이리야. 다들 딴 좀 봐. 아, 뭐혀. 그만들 하고 싸게 오라니까.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속구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콤 칼칼한 비빔국수에 아삭한 오이 소박이, 고소한 감자전까지 이것저것 알뜰살뜰 챙겨 오셨더라고요. 할머니 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습니까? 태풍 피해 때문에 경영도 없었을 텐데. 아이고 나가 다 미안해요. 원래 집에 손님이 오면 한상 떡하니 차려드려야 하는데 나가 지금 상황이 요래가지고 경향이 없어 이것밖에 준비 못했소. 자자 일단들 드시구랴. 할머님은 저희 곁에서 알뜰살뜰 챙겨주시며 계속 저희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어째서까잉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나가 올 영감 살아계시고 자식들만 왔어도 이렇게 군인 양반들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다른 댁을 보니까 자녀분들이 와서 일손도 거들고 병원도 모셔가고 하시던데 외람될 말씀이지만 할머님 자녀분들은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훔치시며 그게 사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저거 미국으로 인문 갔소. 애들 공부 땀시.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데 다 여그들 군인 양반 나이에 못된 놈이 먼저 가버렸소. 군대에서 아유 나가 지금 뭔 말을 한다냐. 그냥 늙은이가 씨부리는 소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군인 양반들은 그저 몸 건강하게 제대하는 게 최고로 효도하는 거요. 이 늙은 것이 주책 없이 떠들었구만. 자자 싸게 드시고 이 막걸리도 한 잔씩 하소. 할머님 다른 건 너무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만 저희가 술을 먹는 건 곤란해서 마음만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아따 막걸리 한 잔에 무슨 술이 다요. 그냥 음료수제. 늙은이가 권하는 거 자꾸 마다하면 그게 더 예의 없는 거요 하더니
갑자기 또 눈물을 훔치시면 뭐여? 지금 혼자 사는 노인네라고 내 말 무시하는 거여 뭐여? 아이고 이 막걸리 한 잔도 안 마시고 아이고 이러니까 늙음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요. 할머님의 눈물 어린 신세 한탄에 결국 마시게 됐습니다. 할머님은 불과 30초 만에 눈물 콧물 쏟으시더니 이내 반세 가시며 아따 그라제 마셔야지. 어이 거기 이등배 양반도 좀 마시고 그래. 아들 눈치 보지 말고 안 마시고 뭐야 쑥쑥 넘기란께. 그렇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할머니께서 연신 권하셔서 죽으니 막걸리 마시는데 참고로 제 별명이 알선 일명 알코올 쓰레기입니다. 조그만 술을 마셔도 금방 벌개지고 금방 취하거든요. 좀 전에 먹은 이온 음료에 막걸리 3사발을 마시고 금방 취한 저는 알딸딸한 상태인데 할머니는 계속 막걸리를 권하셨습니다. 약 분대장 막내 좀 챙겨. 얘 지금 보니까 맛 좀 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막내야 그만 마시고 우리 저기 가서 좀 쉬자. 순간 저는 그만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내가 취하긴 뭐가 취했다고 그래. 나 하나도 안 취했거든. 못 믿겠어? 아유 기분 좋다. 신나기만 한데 왜 그래. 잘도 보고 즐기라고.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댄서 산매경에 빠진 저는 한 손엔 전투와 한 손에는 막걸리 사발을 들고 당시 유행하던 테크토닉 셔플 댄스부터 개다리춤까지 정신없이 추고 있는데 그런 젊음은 할머니도 조금 취하신 상태였어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 막내가 아주 춤을 잘 추는구만. 뭐야 눈치 보지 말고 춰. 그렇게 저와 할머니는 꽁짝이 잘 맞아 같이 무아지경 상태로 춤추고 있는데 한참 그러다 순간 저와 할머니를 제어한 일동이 얼음이 됐습니다. 덩 뒤에서 냉기 아닌 살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뭐들 하는 건가? 술에 취해 춤추던 저에게 소리를 친 건 바로 연대장님이셨습니다. 대민지원 순신 나오셨다. 그 광경을 보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지금 뭐들 하는 건가? 피해 복구하라고 대민지원 보냈더니 막걸리나 마시고 거기 이등병 자네 뭐 하는 건가? 강하사 자네는 병력 관리 안 하고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순간 할머님은 연대장님을 향해 이보쇼 보니까 높은 양반 같은지 나가 마시라고 한 거니까 애꾸는 군인 양반들 잡지 말고 날 잡으쇼. 이 양반들 아침 일찍 와서 지금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일만 했소. 그래서 내가 좀 먹고 쉬라고 챙겨준 건데 그리고 태풍 땀시 울적한 노인네 재밌으라고 재랭 좀 피우는 건데 이게 그 무엇이냐. 대민인가 군민인가 그것이 아니면 뭐란 말이오.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거면 날 잡을 수 있다. 나부터 잡으란게. 마치 래퍼처럼 속사포로 뱉어내시는데 결국 이해 못이게 연대장이 오늘 일은 어르신께서 정 그렇다 하시니 그는 넘어가지만 이제 술 다 치워 얼른 현장으로 복귀해.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그때 느꼈습니다. 연대장님보다 무서운 건 할머님이란 사실을요. 그렇게 사태가 수습되고 부대로 복귀하는데 할머님이 제 전투복 주머니에 뭔가 넣으시더군요. 이것이 나가 직접 찐 호박등이라 인절미요. 군대 가면 배고프잖아요. 요즘 세상에 더 만난 거 많이 먹겠지만 내 마음이니께 받으란께. 나가 이등병 양반만 보면 꼭 우리 아들 보는 것 같아. 우리 아들도 딱 이등병일 때 고생만 하다 먼저 가부렸거든. 아따 못야 응아들 가는데 빨리 따라가지지 않고. 이등병은 빠릿빠릿하고 눈치 빠른 게 생명이여. 부대로 복귀한 그날 밤 난 몰래 부대 화장실에서 할머님이 정성스레 싸주신 호박떡 인절미를 먹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친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계실 할머님 걱정도 되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내가 가평에 있을 때만이라도 할머님께 손주가 되어드리자.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바로 할머니께 편지 쓰기였습니다. 제가 개원이라 대민지원 나간 집 주소랑 성함을 체크해 놓았거든요. 사실 편지는 컴퓨터로만 쓸 줄 알았지 손편지 쓰는 거 진짜 안 해봤거든요.
더군다나 오글거리는 거 딱 질색이고요. 그래서 훈련소 때 다른 동기들이 부모님께 눈물 어린 손편지를 쓸 때도 전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딱 이렇게 두 줄 쓴 게 전부였답니다. 그런 제가 한 번 뵌 할머니께 손편지를 쓰려니 참 고역이었지만 내용이나 길이가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편지를 보낸 며칠 뒤 정문 이병소 근무로선 전투지원 중대 선임이 저에게 보자기를 건네며 야 본부 막내 어떤 할머니가 너한테 이것 좀 건네달라고 정문까지 오셔서 신신당부하시더라. 할머니가 글을 몰라서 답장을 못 쓰셨대. 대신 이장님 통해 내용은 잘 전해 들었고 너무 고맙다고. 이거 떡이랑 과자니까 먹으라고 그러시더라. 아차. 그리고 부대 나올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라고 하시더라. 난 전해선 이만 간다. 수고. 알고 보니 그 할머님은 직접 부대 정문까지 오셔서 저랑 선임들 먹으라고 손수 떡이며 한가를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원래 규정상 외부 음식을 드리면 안 되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애원에 결국 저한테 오게 됐는데 순간 코끝이 시큰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할머니가 왕래를 시작했고 100일 휴가를 시작으로 휴가를 나가거나 부대 밖으로 외출 외박을 나갈 때면 늘 할머님 댁에 먼저 들렀습니다. 오늘이 휴가 첫날이라고? 천금같이 귀한 시간인데 서울 안 가고 왜 여기를 들리고 그래야? 어차피 가평에서 서울까지 금방 가는데요. 그런 말씀 마시고요. 할머니 저랑 오늘 병원 가요. 지난번에 무릎도 계속 아프고 발목도 저리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됐어. 노인네가 늙으면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당연한 거요. 됐고 밥이나 먹고 가. 닭볶음탕 맛있게 해줄 텐께. 자꾸 그러신다. 천금같이 귀한 휴가라면서 자꾸 시간 끄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가요. 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까지 딱 보고 맛있는 거 딱 먹고 갈 테니까 어서 가요. 그렇게 할머님을 모시고 병원도 가고 가평 맛집도 가고 남있음도 가고 정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님은 절 마치 아들 손주처럼 예뻐해 주셨고 저도 할머니처럼 따르며 재롱 부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동안 바쁜 군대 생활과 국가적 중요한 사건들로 몇 개월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장 진급하여 그 주 주말에 모처럼 외박을 나가게 됐고 오랜만에 할머님 댁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어디 가셨지 하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염없이 기다려도 할머님은 오시지 않길래 옆집에 가서 여쭤봤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옆집에 사시는 할머님 어디 가셨습니까? 뵈려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네요.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종종 찾던 그 군인 양반이네. 에이구 왜 이제 왔어? 할머니 2달 전에 돌아가셨어. 평소에 지병이 있는데 그게 안 좋으셔서 딸이 서울로 모셔갔는데 그만 그렇게 되셨다네. 그 양반 30년 전에 죽은 아들 평생 그리워하시다. 그만 그래도 군인 양반 덕분에 근래 얼굴도 화색도 돌고 즐겁게 사셨는데 순간 듣는데 정신이 몽해졌습니다. 몇 개월 동안 뵙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시다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동안 눈물만 흘렀습니다. 언제든 집에 가면 절 환하게 맞아주실 거로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할머님의 마지막을 뵙지 못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군 시절을 떠올리면 그 할머님에 대한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군 복무 중이던 절 친손수처럼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셨던 거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군대에서 돌아가신 아드님을 평생 그리워하셔서 사셨던 할머님. 하늘나라에선 그 아드님과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곰파서와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글을 잘 적어 주셨네요. 네, 지금 우리 보배 1호도 군생활, 이등병 생활을 하는데 많이 생각이 납니다. 참 멋진 이등병과 할머니와의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적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